바로 영부남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네, 이런 단어들이 사실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나왔다는 거죠. 근데 대정부질문 전에 뭐가 있었냐?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이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 어제는 누구 차례였냐?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였어요. 조국 대표 뭐라고 얘기했는지 먼저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볼까요? 지난 윤석열 정권 2년은 대한민국의 잃어버린 2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3년은 너무 길다.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은 나라를 더 망치기 전에 종식되어야 합니다. 국민은 이 정권 치하에서 너무도 힘듭니다. 저희는 이미 심리적 탄핵을 하신 국민의 마음을 받들며 온 힘을 다하여 위헌과 위법의 증거를 모으겠습니다. 네,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인데 지금 오늘 한국일보에서 같이 좀 볼까요? 네, 조국 무능한 윤 정권 나라 더 망치기 전에 종식돼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건 장 변호사님, 종식된다는 얘기는 탄핵하겠다 공개 선언인가요? 아마 그렇게까지 좀 보기는 다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조국혁신당이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의 표심을 얻는 데 있어서는 네.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슬로건이 사실상 소구력이 있었다는 그런 결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지지층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부각할 수밖에 없지만 네. 지금 뭐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탄핵을 암시하는 발언들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은 조국혁신당의 힘만으로는 할 수가 없는 국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제 조국 대표의 어떤 발언 내용을 보더라도 4년 중임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4년 중임제가 사실상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지금 현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께서 5년의 임기를 1년 단축하고 이 안을 받는 게 가장 현실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정치적 슬로건으로는 탄핵을 사실상 내걸고 있지만 네. 실제로 착수하려고 하는 건 이런 개헌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구호로 탄핵을 얘기를 하는 거지만 사실상 4년 중임제 개헌을 임기 단축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조국 대표는 사실 총선을 치르면서 3년 너무 길다라는 걸 슬로건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내걸고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국 대표만 이 얘기를 했느냐? 아닙니다. 서영교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들의 분노가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릴 상황이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2년 반이 너무 짧습니다. 저희가 그 2년 반을 확 앞당겨서 국민의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영교 의원은 끌어내려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2년 반이 너무 짧습니다. 우리가 2년 반을 확 앞당겨서라고 얘기를 했어요. 4년 중임제면 1년 앞당기는 건데 2년 반을 확 앞당기겠다, 끌어내린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다면 대변인님, 네.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 민주당도 지금 탄핵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뭐 탄핵을 생각하기보다는 심리적인 어떤 국민들의 여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심리적 종식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물리적으로 종식시키기는 쉽지 않죠. 네.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그렇게 국민들한테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것들은 현 윤석열 정부가 그만큼 국정 운영에 대해서 운영 능력이 없다는 것을 국민들이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고, 이제는 그만해라. 정말 너무 힘들다. 아니면 제대로 해라.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되뇌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목소리도 크지만 네. 강성 발언을 하는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국민들의 최근의 여론 지표를 문장으로 담아낸 것 같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민심을 담아서 좀 강하게 얘기를 한 거지 뭐 정말 탄핵을 실천을 하겠다 뭐 이런 취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하지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윤석열 정부에서도 분명히 좀 귀담아 들어야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국민의힘 입장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최고 의원님. 제가 보기에는 그냥 대선 불복이죠, 뭐. 그러니까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미국 대통령제를 오래 했던 미국 같은 나라의 루즈벨트나 링컨 대통령이 와도 네. 아마 버텨낼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쪽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무슨 특별한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국민적 감정,
이런 것들을 계속 불지피면서 뭐 못 견디겠다, 힘들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면서 내려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아니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그렇게 감정에 의해서 마음대로 바뀔 수 있는 겁니까?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이 되거나 우리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그 후유증이 얼마나 큰지를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탄핵에 맛이 들린 당이에요. 저는 누구를 증오하는 것, 누구를 미워하는 것, 누구를 끌어내리기 위한 것을 모토로 해서 당이 생겨난다는 것도 조국 당을 보면서 처음 봤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런 당이 존재할 수도 있구나라는 것조차가 참으로 의아했어요. 근데 민주당까지 거기에 가세해서 본인들도 정상적인 어떤 그 투표를 통해서 당선된 그 국회의원들이 뽑히고 또 대통령도 해봤던 그런 당 아닙니까? 네. 근데 만약에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듯이 하면은 국정은 아무것도 운영될 수 없을 거예요. 누구든지 그 대통령 되고 나서 한 달 만에 탄핵하겠다고 길거리에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의 그 뒷다리를 잡고 정부 여당의 뒷다리를 잡으면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리고 어제 짧게 말씀드린 그 한마디만 더 추가드리면 네. 굉장히 좀 슬펐어요. 야, 정말 사람들 살기 힘들고 국가 경제라든가 외교라든가 안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할 얘기들이 많은데 대정부 질문에서 나오는 얘기는 전부 다 개인에 대한 그 대통령과 그 영부인에 대한 뭐 그리고 혹은 거꾸로 저희 여당도 반성할 거 뭐 그 전임 대통령에 대한 네. 개인적인 신상 공격들 이런 것들로 다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정말 좀 답답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네. 어제 대정부 질문을 본 소감도 좀 같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야 할 것 없이 개인에 대한 공격들이 좀 너무 많았다. 지금 민생도 어렵고 외교, 경제 할 얘기가 정말 많은데 대정부 질문인데 개인에 대한 공격들이 좀 줄을 이룬 점이 여야 할 것 없이 반성해야 될 점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인에 대한 공격이 상당했다. 다음 기사 좀 볼까요? 네.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캥거루 게이트, 영부남 윤석열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대정부 질문에서 날 세운 여야. 다 지금 캥거루 게이트, 영부남 윤석열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특히 영부남이 무슨 말이야 싶으실 것 같은데 직접 박지원 의원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오실까요? 권력서열 1위가 누구입니까? 죄송합니다. 우리나라에서요? 민주공화국의 권력서의 1위라는 게 있을까요? 김건희 대통령, 윤석열 영부남 하면서 권력서열 1위가 김건희라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총리는 아직 못 듣고 있어요? 저는 그거는 완전한 가짜 뉴스고 선동입니다. 네, 영부남이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강 변호사님. 영부남, 퍼스트 젠틀맨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영부남은 뭡니까?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에 불과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그 배우자인 여성을 영부인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지금 김건희 여사가 오히려 대통령보다도 위에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박지원 의원이 영부남이라는 단어를 마음속에 좀 언론에 보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지금 저 자리에서 저런 식으로 말장난을 할 상황인가? 네. 오히려 조금 더 국정에 대해서 총리에게 세세하게 묻는 이런 자리가 되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공격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아까 우리 영상 잠깐 봤지만 네. 조국 대표가 어제 비교섭단체 대표로서 연설을 하는 가운데에서 심리적 탄핵을 하신 국민의 마음을 받들어 온 힘을 다해 위헌과 위법의 증거를 모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 말은 지금까지 못 찾았다는 겁니다. 위헌과 위법인 부분들을 이미 찾았으면 탄핵을 발의를 했겠죠. 어저께 대정부 질문에서 권성동 의원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안 발의하고 네. 정정당당하게 판단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지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요, 과거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도 탄핵안 발의를 했었죠. 그리고 이정섭 검사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되었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2명 다 9명 모두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서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아무런 사과의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이상민 장관이 탄핵소추가 되었을 때 그때 직무정지가 되면서 당시에 굉장히 수혜가 컸는데 컨트롤타워 수장을 잃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정무적으로 탄핵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탄핵을 남발하고 있는 국면, 위법과
위헌에 대해서 찾지도 못하면서 계속적으로 정쟁만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필요하게 생각하고 계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 야당이 자꾸 대통령 영부인에 대한 공격에만 좀 집중을 하고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또 윤 대통령에 대해서 한 공격, 박지원 의원만 한 건 아닙니다. 들어보시죠.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남편은 바보야. 우리 남편은 내가 챙겨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 한번 보세요. 저 누가 한 말입니까? 제가 한 말입니까? 의원님, 저 말이 왜 이렇게 입에 착착 달라붙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는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의원님께서는 남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십니까? 아니,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지금 한덕수 총리가 아니 남의 집에서 일어난 일을 이렇게 홍보를 하십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서영교 의원의 얘기가 최고 의원님. 예. 지금 결국 김 여사의 얘기로 윤 대통령을 공격한 약간 이런 형국이 된 거거든요. 약간 여권에서는 한 대 맞았는데 2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아니 전혀 그렇지 않은데. 아, 네. 예. 아니 우리 남편은 바보야. 그거 여기 여성분들도 계시지만 뭐 여성들끼리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안 하십니까?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니 좀 많이 듣는데요. 예, 그럼 뭐 그냥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우리 남편 아무것도 못해. 우리 남편 내가 다 챙겨줘야 돼. 335 모여서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 저는 그 친구들하고 같이 모였을 때 심지어는 남편들이 있는 데서도 아, 우리 남편은 아무것도 못해.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걸 가지고 근거를 삼아서 도대체 무슨 공격을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우리 남편 바보야라고 얘기를 해서 그게 뭘 어쩌다는 겁니까? 그게 입에 왜 착착 달라붙느냐고요? 본인이 그렇게 무슨 정치적 이유를 가지고 그걸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입에 착착 달라붙겠죠. 그거를 근거로 뭘 주장하려는 거냐.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대통령은 진짜 바보니까 그래서 탄핵해야 된다는 겁니까? 도대체 무슨 논리를 얘기하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게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건지 정말 그 수준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요. 저게 무슨 주장입니까 도대체? 네. 근데 이게 보면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청자들한테. 저 내용 자체 우리 남편은 바보야.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본인이 다 챙겨야 된다. 이게 소리소리 이명수 기자와의 카톡 내용, 이 대화 녹취록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그냥 가볍게 툭 뭐 부인들이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 맥락을 얘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내가 챙기고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그런 뉘앙스예요. 아까 앞에 맥락이 박지원 의원하고 똑같습니다. 영부남 아니냐. 결국에는 국정 운영의 중심에는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V1이고 그다음에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하지만 V2가 아니냐. 저는 그런 맥락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라고 봐요. 근데 이거는 좀 심각한 상황인 것들은 이게 명확하게 징표로 나오지는 않았으나 지금 대한민국 국정이 2년 6개월, 7개월이 되는데 누구 때문에 이렇게 꽉 막혀 있습니까? 대정부 질문에서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왜 얘기해야 됩니까? 이유는 뭐냐면 저 두 분이 지금 국정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최이병 특검 수사해야 대통령이 중심에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 8가지, 지금 8가지가 됐죠. 공천 개입설까지 나왔으니까요. 8가지가 있습니다. 커머나 컨텐츠, 뇌물석, 협찬 의혹부터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까지 뭐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 하나도 검찰은 다 무혐의를 내립니다. 수사도 하지 않습니다. 공정이 사망한 대한민국에 대해서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 말고 그 두 분에 대해서 얘기 안 하면 누가 얘기하겠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 부부가 이 나라의 국정 운영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지적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달게 받아야지 이걸 뭐 대정부 질문을 개인적인 얘기를 하고 남의 가정일이라고 하는 자체부터가 국정에 대한 걱정이 없는 거예요. 네. 짧게. 근데 그거 그 민주당에서는요 그 영부인에 대해서 선거 때부터 줄리인이 뭐니 해가면서 뭐 술집 접대부라는 식으로까지 몰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민주당 공격은 기승전 윤석열 김건희예요. 지금까지 무슨 국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인신 공격성 그 이슈를 가지고서 다른 모든 걸 덮어버리는 그런
그런 행태, 정치적 행태를 계속 해왔다는 말씀만 제가 지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가운데 앉길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어제 대정부 질문 요런 얘기 관련해서 용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다음 기사 볼까요? 네. 용산, 야, 민생 대신 영부인 흠집내기만 국민도 지친다. 물론 대통령실에서 지금 대정부 질문에서 오간 얘기만 갖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어제 뭐가 있었느냐. 어제 법사위 소위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레 12일 날 있을 본회의에서 이거 처리하겠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에선 아니 왜 자꾸 영부인만 갖고 그래. 민생 얘기하고 민생 지금 처리할 거 많지 않아?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장 변호사님. 네. 왜 민생 신경 안 쓰고 영부인만 공격하냐 뭐 그런 취지예요. 그렇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정 운영에 상당한 부담을 지금 김건희 여사께서 지우고 계신다고 보는 게 국민들 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정부는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탄생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 허문다고 보여질 때 그 중심에 김건희 여사가 있다고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명품백을 사실상 영상에 담기는 전례가 없는 일이 발생했죠. 어떤 걸로도 처벌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국민 법과 상식, 법감정에 맞습니까? 그리고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 제대로 수사는 됐습니까? 나아가서 심지어는 현역 의원이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봤다라고 인터뷰를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야당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검찰 수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대통령께서도 미진하면 특검이 만약에 수사가 미진하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특검이라고 발언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럼 지금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니 특검하자고 하는 겁니다. 이게 민생이랑 대한민국의 어떤 근간이랑 같이 맞물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계속해서 정말 말씀대로 정치적으로만 민주당이 접근했다면 굉장한 역풍 맞았을 겁니다. 지금 역풍이 불고 있나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특검한다고 했을 때 저는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네, 지금 김 여사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결국엔 지금 다들의 이 어떤 관심사고 문제라고 느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다라는 취지의 또 말씀이셨어요.